안녕하세요. 미디어 데모스 류필입니다. 행동하는 의사의 임닥터입니다. 행동하는 의사회와 미디어 데모스가 함께하는 보건의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뇨병은 어떤 사람이 잘 걸리는지에 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기 먼저 읽어드릴게요. 네. 당뇨병은 어떤 사람이 잘 걸리나요? 당뇨병은 유전이라는 말도 있고 부자병이라는 말도 있던데 당뇨병 걸리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건가요? 네, 당뇨병은 뭐 가족력 이런 거를 많이 따지기도 하고 또 뭐 세종대왕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제 왕이 걸리는 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몇 가지 사실은 좀 약간 구분된 내용들이 좀 섞여 있어요. 섞여 있기는 한데 의사들은 어떤 병이 있으면 병의 위험 요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요인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병에 잘 걸린다. 네, 마찬가지로 당뇨병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도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는 당뇨병에 잘 걸리더라.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분의 그 어떤 궁금증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이러한 대답을 제가 유추해보고 있는데 뭐 100% 유전도 아니고 그럼 모든 병이 그래요. 이거는 이렇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요소가 있으면 무조건 걸리는 게 아니라 그런 요소가 없는 분에 의해서보다는 잘 걸린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잘 알려진 요소는 첫 번째 나이입니다. 네, 나이가 좀 더 드신 분들이 안 드신 분보다는 당뇨병이 잘 걸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했던 가족력이 이건 있어요. 가족력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부모가 있으면 부모 중에 한 분이 당뇨병이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한 15% 정도 더 잘 걸리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만약 부모님 양쪽 두 분이 다 당뇨병이시다. 그럼 30% 정도 더 잘 걸리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외에는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비만이죠. 그렇죠. 이게 부자병이라는 말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비만하신 분이 잘 걸리고요. 그 외 몇 가지는 운동 부족. 연관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거나 과식하시는 분, 그리고 흡연, 과음,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좀 이거는 좀 아셔야 되는데 그 임신하는 과정에서 이제 임신 때문에 발생하는 임신성 당뇨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임신성 당뇨병이 있었던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당뇨병이 더 잘 걸리는 걸로 돼 있어요. 이 점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질환이 동반된 경우도 잘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기타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당뇨병이 잘 오더라.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약물이에요. 어떤 특정 약물을 드셨을 경우에는 당뇨병이 잘 걸리거나 당뇨 같은 상황이 유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약은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 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작용도 흔히 오는 부작용이 있고 드물게 오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 점을 잘 생각을 하셔서 이야기를 좀 들으셨으면 정보를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당뇨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를 드시게 되면 혈당은 무조건 올라가요.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가 이제 다양하게 쓰이지만 이제 그런 점이 있다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비정형 항정신성 약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당뇨병이 좀 더 잘 오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경구형 피임약. 먹는 피임약 중에 특히 이제 여성 호르몬 중에서 에스트로겐 성분이 좀 더 많이, 그러니까 고용량이 있는 경우에 혈당이 좀 오르는 경향들이 있고, 근데 이거는 일반인 모두에게보다는 경구 피임약의 경우는 당뇨병에 걸릴 고위험군 그런 요인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 그거 점이 더 잘 드러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아까 제 스테로이드 있죠. 이거는 고위험군이 아닌 분도 나타나요. 그래서 사실 약물로 보면 대표적인 건 스테로이드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아까 말했던 몇 가지 약물들이 당뇨, 혈당을 좀 올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한다. 그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위험 요소 중에 첫 번째 나이를 얘기하셔서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이런 분들도 나이를 먹으면 또 당뇨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점점 올라가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건 이제 노화죠. 왜냐하면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 세포라는 곳에서 만들어내거든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슐린이 췌장에서 만들어낸 능력, 그 다음에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전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까는 그 위험 요소를 한번 쭉 다 말씀드려봤는데 네. 이거를 크게 한번 또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소. 나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가족력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요인을 가지신 분은 아, 내가 당뇨에 걸릴 확률이 더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방,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것 외에 방법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주기적으로 자기가 혈당 검사하면서 추이를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 예방은 우리가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당뇨병 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균형 잡힌 식단, 그 다음에 꾸준한 운동, 네. 그 다음에 체중 적절한 체중 관리. 이 세 가지를 역시 이분들도 철저히 해가지고 추이를 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나머지 요소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조절할 수 있다. 물론 나머지 요소들 중에서도 조절하기 힘든 게 있죠. 대학이나 어떤 스트레스적 상황. 내가 좀 직장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 나 직장 때려치려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뭔가 조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은. 근데 또 흡연 음주 계속 하시는 분은 이게 다 불가피한 상황이다. 내가 회사를 못 때려치니까 그걸 달래기 위해서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는 거지. 이렇게 또 설명하실 것 같은데. 변명입니다. 그건 변명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절이라고 했을 때는 의학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고정된 상수냐, 나이하고 가족력은 이제 상수라면 나머지는 변수다, 이런 측면이고요. 네. 임 닥터 얘기 말씀하신 것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나이하고 가족력은 상수니까 나이는 계속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부모님 중에 당뇨병 걸리신 분이 있으면 그것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자기가 고칠 수 있는 거, 그럼 이제 몸무게를 줄이고 뭐 과체중 비만이 또 위험 요소라고 했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이제 담배를 피고 있으면 나이 들면서부터 이제는 끊어야 될 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구나. 그러니까요. 술도 좀 덜 먹거나 안 먹어야 될 때가 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요소들을 쫙 가려보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당뇨될 때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있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그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게 대부분인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지금 현재 뭐 있는 질환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있는 질환을 잘 관리하고, 다만 이제 그런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아, 내가 더 걸릴 확률이 높으니 이제 좀 더 예방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이제 부작병이다 당뇨는. 그런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아, 그러니까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반반이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당뇨 위험 요인 중에 아까 봤던 비만이 있잖아요. 아까 뭐 세종대왕 얘기도 하셨는데 세종대왕도 굉장히 그 비만하신 것으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비만했고 심지어 이제 뱃살도 부의 상징이었죠. 그때는. 예전에는. 그렇죠. 그럼 그런 시대에는 당연히 당뇨병이 이제 부자한테 잘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당뇨병에 대한과 그다음 건강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돼 있잖아요. 요즘은 오히려 부자들은 관리를 해요. 제대로. 운동도 잘하고 그다음 식단도 조절 잘하고, 반면에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그 다음에 그런 마음과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은 칼로리를 위주로 먹잖아요. 뭐 정크푸드도 먹고 패스트푸드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비만 자체가 지금은 부자한테서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에서 비만율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죠.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부작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행동하는 의사회와 미디어 데모스가 함께하는 보건의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당뇨병은 어떤 사람이 잘 걸리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임 닥터,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뭔가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당뇨병의 어떤 위험 요인, 이런 요인이 있는 분들은 보다 당뇨병이 잘 걸린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요인들 중에서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요인들도 많거든요. 하지만 이런 요인이 있는 분들은 결국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당뇨병이 되는 그 과정을 막기 위한 것과 일치하는 예방법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균형 잡힌 식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꾸준히 운동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해로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 여기에 흡연과 음주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지키신다면 사실은 당뇨병 가는 것을 좀 예방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당뇨병에 가는 혹시 걸리신다 하더라도 그 정도를 합병증을 많이 늦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예방하기 위한 요소들을 꾸준히 실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뇨병 걱정이신 분들은 오늘 임닥터가 얘기한 3가지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